자, 세 번째 썰 한번 가볼게요. 아까 얘기했던 거하고 좀 장르가 좀 다른 부분이긴 한데, 제가 이런 얘기해도 감이 될까 모르겠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자기 만족이다. 자기 만족. 말은 쉽죠? 자기 만족. 내 스스로 뭔가를 만족하는 거. 말은 쉽단 말이에요. 근데 말은 알고 있지만 대부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실천하지 못하는 거고, 못하는 거죠, 그냥.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은 말만 알고 있지, 저걸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만약에 저걸 제대로 실천하고 있으면 우리나라의 어떤 우울증이나 정신적인 병이 훨씬 적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대다수는, 여기 계신 분도 마찬가지, 저도 어떻게 보면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자기 만족이 뭔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심지어는 평생 살면서 단 한 번도 자기 만족이란 걸 안 해보고 사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정말로. 한 번도 자기 만족 이게 못 느껴본 사람, 예, 졸라 많을 거예요. 그럼 왜 우리나라 사람들 자기 만족 모르는 사람들이 많을까? 자꾸 상대방 의식하니까. 자꾸 상대방 의식하며 살다 보니까, 상대방의 삶에 내 삶을 집어넣다 보니까. 그러니까 뭐냐 하면, 주변의 기대와 끊임없는 상대방의 비교로 인해 나 자신의 만족이나 주관이 뭔지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냥. 아마 이런 분들 많을 거예요. 나는 이게 하고 싶지 않은데 자꾸 부모님이 하라고 하니까. 뭐 대학교 같은 것도 그런 거지. 뭐 내가 가고 싶은 과가 있는데 부모님이 이과를 가라고 자꾸 부추기니까 마지못해 이과를 간 사람들 졸라 많을 거예요. 아니, 부모님이 대학교를 가고 싶어 하니까, 보고 가는 걸 보고 싶어 하니까, 부모님이 좋아하는 거니까. 나는 아무 상관없는데. 그렇게 해서 대학 문턱을 밟은 사람들도 계실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그리고 계속 주변 사람들이 뭐 하는지, 어떻게 사는지, 차는 뭐 굴리는지, 집 어디 사는지, 월급 얼마 되는지, 계속 이런 거에 관심 가지다 보니까 정작 내가 돈을 벌면서도 나는 왜 돈을 버는 건지, 나는 왜, 나 뭐가 하고 싶은 건지, 나 뭘 좋아하는 건지 까먹고 사는 사람들이 졸라 많은 거예요. 까먹고. 그래서 이 자기 만족을 하려면요, 저는 지금 현재 자기 만족을 하고 있어요. 제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근데 아마 제가 얘기하는 게 주관적이기 때문에 좀 누군가한테는 이 얘기가 뭐 공감이 안 될 수도 있고 안 먹힐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얘기하겠습니다. 누군가한테도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도움이 되는 분들을 위해서 얘기를 하자면, 일단 제가 생각할 때 자기 만족이라는 거는, 자, 제가 생각하는 자기 만족이라는 건 상대방과 타인이 개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이라고 하는 건 뭐 같은 학교 친구나 같은 나이대 친구, 뭐 대학교 동기들, 아니 직장 선후배들, 타인이라고 하는 건 뭐 친구나 부모님들, 이 사람들이 내 만족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면 안 돼요.
내가 좋아해야 돼. 내가 원하고 내가 좋아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우리나라 교육이라는 게 참 무서운 게 그런 거예요. 보통 어린 나이 때부터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그 선택이라는 걸 안 해보고 자는 사람들이 졸라 많아요. 그냥 시키니까 하는 거. 나 이게 주식 교육에 어느 정도 이제 병폐가 왔다고 생각을 해요. 약발이 다 떨어졌다 생각합니다. 시키는 대로 해가지고 먹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난 대다수는 시키는 대로 한다고 먹히는 사람이 먹히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공부가 자기가 원해서 해야지 그냥 살기 위해서 해야 되고 하기 싫은데 해야 되고 옆집에 하니까 하는 거고 부모님이 원해서 하는 거고 다 그렇게 했잖아 지금 보면. 그래서 공부가 재미없잖아요. 공부가 재미없잖아요. 공부가 재미가 뭐겠어요. 하기 싫은데 하니까 재미가 없는 거야. 내가 원해서 하는 게 아니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졸라 재미없잖아요. 공부도 내가 원해서 하면 재밌어. 내가 내가 선택해서 하면 재밌다니까. 근데 우리가 공부를 원해서 선택해서 하는 사람 몇 명이 될까 과연? 대한민국 초등 고등학교 다닌 친구들 중에. 그러니까 나중에 밥 굶지 않으려고 부모님이 기대에 충족하기 위해서 주변 애들이 하니까 나도 못 해야 되고 주변 애들이 야자하니까 나도 하고 요즘 애들 학원 가니까 나도 가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 자기 만족이라는 거를 우리가 느껴볼 겨를이 없는 것 같아요. 사실 보면 대한민국 땅에서 살아가면서 다른 분도 안 그렇습니까? 왜냐면 우리들이 인생에 보면 항상 상대방과 타일이 무분별하게 그것도 굉장히 수시로 자주 들락날락거렸어요. 그래서 스스로 내 스스로 뭔가 하고 싶다는 거 선택이라는 거를 하는 것 자체가 용납이 안 돼서 그냥 부모님한테 대드는 것 같고 왠지 혼날 게 두려워서 시도조차도 못 해본 사람들 졸라 많을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어렸을 때야 그렇게 산다고 치지만 이게 나이 먹어서 똑같이 되는 거예요. 나이 먹어서도 선택이라는 걸 못 하는 거야. 내가 뭘 좋아하는지에 대한 선택을 못 하는 거야. 만족도 모르는 거야. 내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막 BMW 좋아하고 뭐 고급지대 살고 돈 많이 벌고 이거 좋아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자꾸 그 상대방과 타인이 계속 개입되고 살다 보니까 그게 맞는 건 줄 아는 거야. 근데 다음 나는 그게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해. 그 타인이 찾는 거예요. 타인이 만들어주는 게 아니거든요. 행복은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두 번째는 그 행복의 가장 집단 행복은 자기 만족이 생각하는데 자기 만족은 타인이 절대 만들어줄 수 없어요. 네, 부모님이 만들어줄 수도 없고 친구도 만들어주고 심지어 여자친구도 만들어줄 수 없어. 내가 만드는 거야 내가. 그러니까 내가 한번 만들어 봐야 뭐 만족이라는 걸 해볼 수 있지. 한 번도 만들어 본 적이 없잖아. 한 번도 내가 자기 만족이나 스스로 뭔가 성취하거나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다 보니까 말만 뭐 자기 만족 하는데 말로만 외치지만 그거를 내 삶에서 제대로 적용시켜 본다거나 실행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자꾸 타인 의식하잖아. 근데 타인은 그 사람은 내 인생의 어떤 그런 이 자기 만족에 대해서 1도 관심도 없고 오히려 자기 만족을 하는데 방해만 되죠. 예, 방해만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 결혼해. 나는 결혼하는 삶을 진짜 원하고 결혼해도 기꺼이 내가 고생하고 내 닮은 자식을 낳고 나는 희생해서 난 그 대가를 찾고 싶다. 난 그게 만족이다. 그럼 자기 만족이 그거. 그런데 나는 어차피 결혼하고 나면 성격도 안 맞는 사람은 계속 평생 살아들면 서로한테 상처만 주고 뭐 나는 혼자서 한 번도 외로본 적이 없고 누구랑 같이 사는 건 생각해 본 적이 없다. 뭐 혼자 사는 게 좋다. 나 혼자 살면서 지금 만족한다. 그것도 자기 만족이에요. 다르잖아, 여러분. 어떤 사람은 결혼해서 가정 차리는 게 자기 만족이고 어떤 사람은 혼자 사는 게 자기 만족. 근데 우리나라에는 혼자 살면 자기 만족 생각하지 않잖아. 아직까지. 청승맞게 보잖아요. 에이 호레비 냄새나고 나중에 나이 맨날 얘기하자 결혼한 사람들이 혼자 사는 사람들 보면 너 나이 먹으면 고생한다. 뭐 아픈 사람 나이 아파가 누워 있으면 누가 돌볼래? 이런 얘기 하거든요. 들어봤을 거야. 근데 팩트로 얘기할까요?
가족 있어도, 가족 있어도 아프면 돌보지 못해요. 옆에 없으면. 옆에 없을 때가 더 많아. 가족이 무슨 24시간 같이 붙어 있나?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 자기만족이라는 거는 철저하게 타인이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내 기준이야, 내 기준. 근데 우리는 계속 타인이 이 우리의 삶에서 계속 개입돼 있고 하다 보니까 특히 우리나라는 그런 거 있잖아요. 다수가 하는 거면 이의 없으면 이의 없이 다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런 거예요. 만약 자기 만족을 알고 있으면 굳이 다수가 하고 있는 그 어떤 그 문화에 억지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뭐 제 나름대로는 전 자기 만족한다고 생각하고 전뭐 트롯 뭐 미스터 트롯 단 한 번도 보지 않았어요. 임영웅 누군지 몰라. 송가인 누군지 모른다니까요. 그냥 듣보예요, 듣보. 내 입장에서 듣보예요. 뭐 여러분들 뭐 TV 많이 보시는 분들은 뭐 그분들 뭐 요즘에 제일 잘 나가고 핫하고 뭐 TV 틀면 다 나온다고 하는데 관심 없어요. 어차피 내가 처음부터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차라리 난 그런 사람들보다 옛날에 트로트 하신 분들이 더 좋아요. 무슨 뭐 그거 안 보면 간첩인 거 마냥 그렇게 치부하더라고. 꼭 그거 봐야 만족인가? 아, 평소에는 관심도 안 가지다가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 보면 그렇잖아요. 평소에 그런 프로그램 있을 때 트로트 특자도 얘기 안 하고 뭐 트로트 노래하면 나이든 노래하다 촌스럽다고 얘기하다가 갑자기 그런 노래 딱 해가지고 막 뜨고 막 사람들이 자꾸 막 인스타 같은 데 자꾸 오래되니까 야 너 누나도 막 야 임영웅도 모르고 뭐 하는 거냐? 하면서 막 모르면 죄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한국 사회는 그렇더라고요. 남들이 하는 거 모르면 죄가 되더라고요. 이게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모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아, 모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알아야 돼? 안다고 해서 내가 뭐가 달라지는데. 어. 웃기 우리나라 사람들 그런 뭐 어떤 남들이 좋아하는 거 집단을 형성하잖아. 그러면 소수 의견을 뭉개버리려고 하잖아. 소수 의견을. 그게 맞는 건지 틀린지도 모르면서 그런 게 있잖아요. 그거 자체가 자기망정 모르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음? 나 관심도 앞으로도 관심 없을 거야. 근데 장담하는데 앞으로도 관심 없을 거야. 아, 절대 관심 없다니까요. 그거 안 들어준다고 해서. 그러면 임영웅 씨나 송가인 씨가 내 만족을 만들어줄 것 같아? 절대 안 만들어줘. 절대 안 만들어준다니까? 예전에 슈퍼스타 K의 허각이나 종박이 안 만들어줬던 것처럼 그분들 만들 수가 없어요. 절대 안 만들어준다니까. 이미 학습 효과 됐잖아. 근데 우리나라 사람 학습 효과가 없어. 슈퍼스타 K 때 허각이나 종박, 서인국이 안 만들어졌다는 거 알면서 학습 효과가 없어요. 두 번, 세 번 봐 똑같아.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는 그게 힘든 거예요. 뭐냐면, 각자 자기 만족을 찾으려면, 나 자신을 잘 알아야 돼, 나 자신을.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알아야 돼. 근데, 어떤 사람인지 못 알도록 자꾸 저 타인이 절대 개입하다 보니까, 근데 그 사람은 절대 만들어줄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걸 알아야 돼. 부모님도 만들어줄 수 없어요. 저 타인은 부모님도 해당이 되고, 형제도 해당이 되고, 심지어 여자친구, 남자친구도 해당이 됩니다. 와이프도 해당이 돼요. 남편도 해당이 되고. 솔직히 이 자기 만족이 하는 건 개인주의의 어떤 편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거 자체가 굉장히 무식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무식한 거예요, 여러분. 자, 수강생님 잘하세요. 무식한 거예요, 무식한 거. 지가 뭐 좋아하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자기가 원래 좋아하지도 않으면서 좋아하는 것처럼 행동해가지고 집단 형성하면서 소수의견 가지고 무시하는 그만큼 무식한 게 뭐 있어요, 여러분. 무시 끝판왕이죠. 안 그렇습니까? 우리나라 보면 청원 같은 것도 그렇잖아. 청원 같은 것도 좀 알고 청원해야 될 거 아니야. 뭐 억울한 일 생기면 다 청원하라 그래. 아니 사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저는 사정을 다 보고 아 이거 정말 억울한 일이네. 좀 조그만 소녀 도와줘야 이게 아니라 무슨 뭐 다 퍼뜨려 가지고 뭐 그렇잖아요, 여러분. 뭔가 이 힘을 가지고 모이면 무조건 힘이 생긴다. 알고 봐야 되니까 알고. 그리고 세 번째
저는 자기만족 그렇게 생각해요. 자기만족은 끝없는, 끊임없는, 음, 나 자신에 대한 탐구와 열정이라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기만족을 잘하려면 간단합니다. 나 자신을 알면 돼요. 나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면 돼.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이 타인이 개입이 되면 알 수가 없어요. 나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면 돼. 최근에 제가 읽었던 책 중에 여러분 영화배우 하정우 씨 아시죠? 하정우 씨. 하정우 씨가 그 자서전 책을 낸 적이 있어요. 책 이름이 굉장히 간단합니다. 걷는 남자 하정우라는 책이 있거든요. 하정우 씨가 굉장히 걷는 거 좋아해요. 나도 걷는 거 좋아하는데 나는 뭐 명함도 못 내미겠더라고요. 그 책에서 나온 내용을 보면 하정우 씨 같은 경우에는 영화 촬영할 때도 3시간씩 걷는데요. 촬영지까지. 여러분 3시간씩 걸을 수 있어요, 여러분? 1시간 걸어도 졸라 힘들어 하잖아. 여러분 여기 계신 분 중에 하루에 30분도 안 걷는 사람 졸라 많거든요. 하와이 가면 하루 종일 걷는데요. 그래서 걷기 모임 만든대. 좀 특이하지 않습니까? 아니 돈도 많이 버는 사람이 뭐 시간이 남아가지고 걷기 운동 하냐고 하는데 그게 본인만의 어떤 그런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방식이 돼요. 아니, 뭐 걷는다고 해서 돈 나오는 것도 아니잖아. 돈도 많이 버는 사람이 유명할 수. 아니 대한민국에서 지금 제일 영화로 돈 제일 많이 벌고 흥행자도 제일 많고 이름 만들면 다 알잖아요. 편하게 살아도 되는데 뭐라도 걸으면서 물집 잡히고 왜 그렇게 사냐 말이야. 근데 자기한테 그게 맞다는 거죠. 자기한테는 자기의 어떤 그런 텐션을 유지하고 삶의 어떤 방향성을 잡는데 이것만큼 좋은 게 없다고. 그거를 옛날부터 20대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다고 하니까 거의 20년 가까이 하고 있는 거 20년 가까이 대단한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거에 뭐냐 하면 남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하찮고 아니 좀 편하게 살지 돈도 많이 버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보통 이 얘기 들으면. 근데 자기 입장이 그게 맞는 거야. 그러니까 본인도 이 걷기라는 것을 자기 몸에 퇴적하기 위해서 얼마나 자기 자신에 대한 탐구의 열정, 시간을 많이 쏟아부었겠냐고요. 그러니까 하루 이틀 해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20년 동안 했다고 하니까. 하정우 씨 올해 43인가 그럴 텐데, 대학교 다닐 때부터, 연극영화과 다닐 때부터 그렇게 했다고 하니까, 정말 오래된 거죠, 여러분. 여러분, 이게 있잖아요. 걷기라는 게 저도 해봤지만, 하루에 3시간씩 안 쉬고 걷는다는 게 습관이 안 잡혀있으면 절대 힘듭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일반 사람이 1시간 걷는 것도 힘들어요, 여러분. 저도 걷기 이런 거 많이 해봤지만, 3시간 정도 걷으려면 한 18,000보에서 2만 보 나오는데, 거리로 치면 15km 넘습니다. 15km 동안 안 쉬고 15km를 걷는 거예요. 그렇게 걸으려면 여러분 있잖아요. 평소에 틈날 때마다 걸어야 돼. 3시간 동안 안 쉬고 걸려면. 내공이라는 게 장난 아닌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그렇게 되기까지. 걷는 것도 여러분, 그렇게 오래 걷는 건 재능이야, 재능. 노력이야, 노력. 걷기 운동 한다고 하지 만 보통 20분 걷고 한 잠깐 쉬고, 20분 걷고 잠깐 쉬고, 이렇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걷기 운동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다리 근육이 있어야 되거든요. 다리 근육도 없는 상태에서 걸으려고 하면 다리 졸라 아프고 관절도 나가요. 근데, 그 하정우 씨는 얼마나 많이 걸었길래 하루에 3시간 안 쉬고 걸을 수 있겠어요. 그만큼 자기한테 맞는 거라는 거. 자기 만족도가 높고 걷기를 했을 때 자기 만족도가 높고 오히려 영화나 작품 활동할 때도 오히려 멘탈 쉬지 않고 체력도 만들어주고 자기한테 만족이에요. 이게 무슨 뭐 엄청난 부와 명예를 만들어주는 게 아니긴 하지만 건강 관리도 되고 걷기 운동하면 좋은 점이 얘기했는데 자기는 걷는 거 좋아해가지고 뭐 밤늦게가 술을 안 마신대요. 왜냐면 맨날 걷으니까 피곤하잖아요. 그래서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난대. 그러니까 뭐 막 술 마시는 거 가지고 뭐 새벽에 이렇게 달린다는 걸 그렇게 해본 적이 없대. 보통 이 작품 활동하시는 연극 중인 사람 술 좋아하고 막 달리는 거 좋아하잖아요. 본인은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의외로
그 외모와는 다르게 굉장히 규칙적인 생활을 하시는 분이더라고 책에서 봤을 때만. 그 연예인 중에서 드물게 국토대장정 아시죠? 그 전국을 다 걷는 거 한 500km 넘는 거 그것도 하신 분이야. 그러니까 자기 만족이 그런 거예요. 내 자신이 뭘 좋아하고 뭘 하면 행복하고 하는지를 끊임없이 생각하고 시도해보고 그리고 힘들어도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열정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제가 그 책을 보면서 느낀 게 있어요. 아, 자기 만족이라는 게 나 자신을 잘 알고 그걸 알아가는데 시간이나 노력을 굉장히 많이 쏟아부어야 알 수 있는 거구나 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자기 만족을 해도 며칠 해가지고 질리면 끝난다고 생각한다는. 이게 자기 만족이 그런 거예요. 질릴 수 있는 거예요. 걷기 운동도 계속하면 질릴 수 있고 게임이라는 것도 계속하면 질릴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자기 만족할 때 레트로 게임 할 때 자기 만족 생깁니다. 레트로 게임 같은 거. 막 내한테 그렇게 묻잖아. 아니 붕어 형은 맨날 고전 게임 하면 안 질려요? 오락실 게임 좀 그만하시죠? PC 게임 하면 사람 늘어날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아직도 레트로 게임이 더 낫고 저한테 맞고요. PC 게임이 눈에 안 들어와요. 눈에 안 들어와. 왜 맨날 내한테 물어보잖아요. 그 붕어 형 PC 게임 하시면 잘하실 것 같은데 못해요. 해본 적이 없으니까. 아, 못해. 그래서 내가 뭘 좋아하고 뭐에 관심이 있고 그걸 얼마나 많이 시도해 봤는지. 아니 다 받습니다. 다 받아요. 샤오르님. 메일 보내실 거예요? 그런 것들을 좀 계속 시도해 봐야 되는 거예요. 며칠간이 아니라 몇 달간, 몇 년간 그렇게 루틴을 한번 해봐야 돼. 루틴을 해가지고 메이플 안 합니다. 손도 대본 적 없어요. 계속 시도해보고 해야 아 이게 내한테 맞는 거구나. 이게 없으면 허전하구나. 이거 하면서 내가 얻는 게 있구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도 걷기를 좀 굉장히 좀 많이 하고 있는 스타일 중에 하나거든요. 걷기 운동 같은 거.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에 너무 아시겠지만 썰 같은 거 있죠. 썰 영상 같은 거 할 때 아이디어를 대부분 걷기 운동할 때서 많이 뽑아냅니다. 제가 유튜브 할 때 유튜브를 평소에 집에서 잘 안 봐요. 그럼 언제 보냐? 일부러 스마트폰으로 유튜브를 켜놓고 라디오 형식으로 좋습니다. 샤론님 보내주세요. 보내주십시오. 네, 딱 걸렸어. 오케이. 하나 더 건졌고요. 그러면서 없거든요. 이게 이 썰방 아이디어도 정말 그냥 책상에 앉아가지고 그냥 머리만 쓴다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보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썰 영상을 하되 4개씩 찍어내. 지금도 3개잖아요, 지금 여러분. 이거 찍어내면 3개예요. 하나씩 더 찍어내면 4개라니까. 평균적으로 4개에서 5개 올리고 있어요. 여러분 유튜브 찾아봐요. 일주일에 한 개씩 올린다니까, 다른 분들. 일주일에 한 개 올리는 것도 졸라 힘들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저는 생각해보세요. 하루에 4개면 일주일에 하루 쉬고, 그럼 한 주를 기준 잡아서 24개를 올리는 거예요. 일주일에. 물론 저 같은 경우에 편집을 따로 안 하지만 저 한 7시, 8시 사이에 방송합니다. 매주 수요일에 휴방하고. 그러니까 이것도 저 썰방 하는 것도 내 자기 만족이에요. 돈에 받는 것도 있지만 이것도 계속 끊임없이 나 자신에 대한 개인적인 뭐 어떤 얘기를 하면 좋을까, 사람들이 어떤 부분에 관심을 가지면 이런 얘기나 얼마나 좋을까를 굉장히 탐구하고 열정을 가지고 해야 갈 수 있는 거죠. 이게 하루아침에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도 여러분 창기에 제 방송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행착오를 무지하게 많이 겪었던 사람이 썰방을 정착하기까지, 이 썰방을 메인 컨텐츠로 밀어붙이기까지 정말 시행착오를 엄청나게 많이 겪었어요. 그러면서도 구려지 않고 계속 탐구하고 열정하고 하다 보니까 지금 어느 정도 이제 자리매김을 하고 좀 안정화가 되었는데 그 전까지 저도 힘들었습니다. 자, 아무튼 그 자기 만족은 제가 봤을 때 사회나 물질적인 기준이 아닌 오로지 나 자신만의 기준이 있어야 한다. 제가 책에서 이거 본 건데 이걸 내피셜로 얘기하는 것도 있지만 저도 책을 좀 많이 읽거든요. 왜냐하면 썰방을 하다 보니 책을 안 읽으면 도저히 진행이 안 돼. 그래서 한 달에 4권 정도 있습니다. 좀 번갈아 가면서 읽는데 그 현실 얘기하는 것도 책 읽고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그 현실 얘기하는 거 책 읽고, 그리고 그 심리에 대한 책도 많이 읽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심리를 이렇게 딱 끄집어내는 거, 이것도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야. 워낙에 고민 썰도 많이 하고 그런 책들을 많이 읽다 보니까 저도 이게 약간 이제 척하면 척이라고 이게 딱 잡히는 게 있어요. 물론 이게 100%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자, 네 번째. 자기 만족은 사회나 물질적 기준이 아닌 오로지 나 자신만의 기준이 있어야 한다. 근데 이게 말은 쉽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거의 못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4번. 왜냐? 우리나라에서 자기 만족은 사회나 물질적 기준을 찾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고급 외제차에다가 서울의 어떤 고급 외제 그 서울의 뭐 고급 주택 아파트나 아니면 그 자동차 이런 걸 왜 찾겠어요? 자기 만족을 사회나 물질 기준으로 정하는 거잖아요. 근데 태어나면서 우리가 태어난 순간부터 그걸 좋아하는 게 아니잖아. 근데 이게 불편한 게 뭔지 아세요? 사회나 물질 기준으로 자기 만족 찾게 되면 자꾸 사람들하고 계속 겨뤄야 돼요. 레이스를 계속 해야 돼요. 이 장기 레이스를. 이 정말 짜증나는 걸 계속 해야 돼. 자고 올라면 뭐 누구 얼마 받았는데 누구는 어디 뭐 취업했네. 누구는 누구랑 결혼하네. 신혼집 얘기자. 계속 관심을 가지고 해야 돼. 여러분 안 피곤합니까 이거? 대다수의 사람들이 저게 자기 만족인 줄 알고 다 그렇게 하잖아요. 사회적 지위나 물질적 기준. 근데 알잖아요. 그게 나중에 나이 먹으면 아 이게 정말 잘못됐구나. 아 이렇게 하니까 나를 좀 먹는구나. 이제 알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기 만족은 어떻게 보면 주관적이에요, 주관적. 지금 주관적. 주관적이라는 건 뭐냐면 내 위주로 생각하죠, 내 위주로. 삶을 바라볼 때 나만의 기준과 척도가 있어야 돼. 근데 그 척도를 자꾸 이 사회적 인식과 명예, 물질, 돈, 집 이런 것만 하게 되면 계속 나 자신을 수건 쥐어짤 수밖에 없어. 그러면 여러분들 나중에 물 한 방울도 안 나오게 되면 진짜 힘들어져요. 그냥 나한테 아무런 어떤 뭐 생채기라도 없는 그런 인간이 돼버리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머리만 아프는. 나 자신만의 기준이 있어야 돼요. 제가 최근에 본 유튜버 중에 그 미니멀 라이프 하는 유튜버가 있는데 아마 커플이신 것 같아요. 둘 다 서울에 사는데 서울에 등지고 강원도로 가버린 거야, 동해로. 가가지고 미니멀 라이프 하는데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처음에 그렇게 간다고 했을 때 다 말렸어요. 서울 살다가 시골 가면 분명히 적응 못할 것이다. 거기에 이제 미니멀 라이프 보면 웬만한 미니멀 라이프는 거의 진짜 뭐 명함도 못 내밀 정도로 거의 미니멀 라이프의 끝판왕이에요. 옷도 커플끼리 같이 사는데 동거하면 같이 사는데 옷이 몇 벌 없어요. 걸치고 하는 게 사계절 한 10벌밖에 안 돼. 가구도 없어. 책상 하나가 전부. 웬만한 거 유기농 먹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오히려 거기서 이제 만족을 찾았다는 거. 근데 딴 사람들이 보면 좀 약간 미래는 보이죠. 저게 뭐 안 짓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그 사람들은 그게 해서 자기가 이제 치유받고 있고 좀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면서 좀 이제 진정 내가 이제 원하는 삶을 살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맞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유튜브에 그 유튜버니 그 단순한 진심인가? 유튜버 이름이 아마 그래요. 영상 몇 개 안 올렸는데 구독자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한 번씩 저 또 보거든요. 어 근데 누구나 다 그렇게 살 필요는 없는 거죠. 누구나 다. 근데 저렇게 살아도 행복을 느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왜 저렇게 살아도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사람? 저 사람들이 주관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저게 정답이었기 때문에 자신들만의. 누구나 다 저렇게 살 필요는 없죠. 누구나 다. 근데 저렇게 살아가면서 행복을 느끼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왜 나는 자연인이다 여러분 아시죠? 거기 보면 자연인분들 나오잖아요. 대부분 다 불편하게 사세요. 대부분 다 문명을 닫고 살고 뭐 기본적인 전기도 안 들어온 곳에 살고 집은 그냥 운박집 같은 거 지어 살고 음, 좀 음식 같은 거 부족하고 하는데 보면 일반 사람들이 보면 도저히 그런 데 안 살겠죠. 도저히. 근데 그분들은 보면
오래 그렇게 살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만족도가 높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막 인터뷰 같은 거 이제 하다가 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속 얘기 같은 거 물어보잖아요. 그, 뭐 이승윤 씨나 이제 윤태 씨가 물어보면 다들 어떤 그런 그 가슴에 아픔이 있어요. 가족적인 사적인 아픔이 있어. 그러니까 도시에 살고 열심히 살았는데 사람들 배신을 당한다거나 사업을 이제 좀 말아먹었다거나 만약 가족 중에 누가 아파가지고 굉장히 좀 심적으로 힘들었잖아요. 근데 여기 와가 치유가 된 거예요. 여기 와가지고. 아니 일부러 가족들이 있는데 떨어져 사시는 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와이프가 있긴 하지 와이프랑 어떤 살다 보니까 오래 살다 보니까 안 맞는 거야 이게. 부부끼리도 안 맞는 사람도 있거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면 이제 와이프가 한 번씩 와가지고 있다 간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는 거예요. 부부라고 해서 꼭 같이 살 필요는 없는 거지. 그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자기의 어떤 라이프 스타일대로 맞춘 거잖아.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대로. 그래서 오로지 내 기준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좋아할 것이냐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대다수가 이걸 못 잡는 거예요. 못 잡는 거죠. 그냥 10명이나 치면 9명 무조건 뭐 플렉스, 차, 외제차 요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다섯 번째. 내가 이걸 꼭 드리고 싶어. 자, 자기 만족은 반드시 현실적인 판단 플러스 객관적인 상황에서 기준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현실적인 어떤 수익과 내 현실적인 상황, 부채 상황, 그리고 내 건강 상태, 내 사회적 지위 이거를 굉장히 이걸 제대로 보고 나서 주관적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현실적으로 봤을 때 도저히 나는 서울에 저 집을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가 아무리 현실적으로 봤을 때 윗산자 굴리기 힘들어. 저렇게 하면 아마 마이너스일 거야. 그러면 굳이 저 보편적인 저 무시적인 수준을 따라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 현실적인 안에서 자기 만족을 찾는 거예요. 이게 안 돼요. 5번. 4번도 안 되지만 5번도 안 돼. 나를 일단 객관화시키고 내 수익과 어떤 능력치, 나이, 뭐 외모, 그리고 사는 지역을 객관화시켜가지고 이 안에서 내가 딱 내려놓고 포기할 수 있는 거 포기하고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인정하고 그 안에서 어떻게 찾을 수 있는 걸 해야지. 자꾸 없는 거 찾으려 하니까 졸라 힘들잖아요. 와, 난 왜 이거밖에 안 될까? 난 왜 이거밖에 돈이 없을까? 나 이 나이 먹더니 왜 저런 차 못 굴릴까? 자꾸 이런 거만 생각하니까. 아, 맞네. 아, 포근한테 얘기해줘야겠다. 반드시 내 기준이 이게 현실적인 판단이 있어야 돼. 그냥 허무맹랑한 게 아니라 내 자신을 놓고 시간적인 여유를 봤을 때. 특히 금전적인 거 먼저 따져야겠지. 금전적인 거.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런 거 돈을 얼마 없는데 자꾸 저기 살고 싶어 하니까. 서울도 그렇잖아요. 꼭 서울 살아야 돼? 안 살아도 되잖아. 근데 자꾸 서울 아파트 사야 된다고 자꾸 해야 되고 나도 서울 아파트 사야 되나? 이렇게 되잖아, 사람들이. 뭐 서울 아파트 산다고 인생이 끝나는 것도 아니고 오래 사는 것도 아니고 거기 살면 또 거기만의 또 나름의 또 어려움이 또 있을 텐데. 서울 살면 오히려 지방보다 불편한 거 더 많이 감수하잖아요. 뭐 직업이야 부할 수 있겠지만 방세도 비싸고 교통도 굉장히 복잡하고 왔다 갔다 하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리고 또라이도 굉장히 많고 지하철 타면 또라이도 굉장히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맞춰가면서 이 자기 만족을 찾아야 되는 것 같아요. 뭐 일단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건 다 얘기했습니다. 음, 아까 요리하는 거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요리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도 있죠. 요리하는 거 싫어하는 사람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특히 진짜 가장 얘기하고 싶은 게 그런 거예요. 뭐냐면 내가 좋아한다고 해서 너도 좋아하겠지를 생각하면 안 돼. 그러니까 나만 좋아하면 돼. 일단 내가 좋아하는데
야, 너도 좋아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야. 이것도 강요하면 안 되는 거야. 각자 좋아하는 게 다르고 추구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만족량이 다를 수 있잖아요. 누군가는 걷는 거 좋아하지만 누군가는 걷는 거 자체를 정말 싫어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사람한테 이렇게 뭐 무조건 나는 내가 좋으니까 너도 해보면 좋을 거야. 이렇게 또 강요할 수 없는 거예요. 각자 기준과 어떤 그런 방식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기한테 맞는 방식, 자기한테 맞는 이제 자기 만족을 찾아야 돼. 자기 만족 먼저 찾고 나서 행복을 먼저 찾아야 돼요. 자기 만족이 뭔지 모르면서 행복 운운해봤자 뭐 백날 첫날 나아지는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고 자기가 뭐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없는데 행복 계속 얘기해봐야 나아지는 게 뭐가 있습니까? 행복해라, 행복해라. 어? 그 노래 가사 행복해져라, 행복해져라. 행복해져라가 행복해집니까, 여러분? 안 행복해지잖아요, 여러분. 똑같잖아. 그렇기 때문에 행복해져라 외치기 전에 내가 무엇을 하면 행복해질 수 있는지를 끊임없이 우리가 내 자신에 대해서 골똘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 한번 내가 뭘 하면 좋아하고 뭘 하면 기뻐하고 뭘 했을 때 에너지가 넘쳤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생각난다고 해서 바로 이렇게 끄덕여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부분 자기 자신에 대해서 관심을 잘 안 가지거든요. 스스로에. 그 타인의 기준에 맞춰가 자식이랑 자기가 그 타인의 기준에 맞춰가지고 살다 보니까 자기 자신이 뭔지조차 아이덴티티조차도 파악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는 좀 찾아야 되지 않을까?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일단 여러분들이 뭘 좋아하는지를 알아야 행복의 단계에 접근할 수 있다고 봐요.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행복해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거, 반드시 여러분들 환경에서 현실적인 부분을 감안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를 충분히 누리면서 자기 만족을 찾으시면서 행복의 단계에 접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세 번째 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